근데 캡틴 브라보를 타고 우승할 때 모습을 보면은 추진하는 그 자세도 상당히 좋고 펜스에서 대놓고 채찍 때리는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수들은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 채찍을 되게 잘 때립니다. 근데 왼쪽 채찍으로 가면은 약간 뭐 팔이 들리다던가 때릴 때 돌아오는 속도가 늦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트리케오는 푸르칸 기수는 왼쪽 채찍 자유롭게 잘 쓰고 또 오른쪽 채찍도 바꿨을 때도 자유롭게 잘 씁니다. 경마 그랜드마스터의 박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푸르칸 6살 기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푸르칸 기수가 기승한 지 한 달이 조금 이제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수에 대한 배팅에 대한 전략, 어떤 마필들을 잘 타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칸 기수는 이제 95년생입니다. 우리나라에 27살인데 일단은 뭐 트리키에서 한 8년 정도 기승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8년 동안 하면서 한 580승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승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뭐 다승왕도 2번을 했다고 하니까는 8년 동안 다승왕 2번 했다는 거는 상당히 일단 잘한 겁니다. 하지만 트리키에는 상금 자체가 좀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300만원 정도? 한 350만원 정도 올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기수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300만원이면은 랭킹으로 따지면 지금 45명 중에 한 35등? 36등 정도만 하면은 이런 상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말 타는 모습도 보면은 의외로 좀 안정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기수이고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3년 동안이 93승을 했습니다. 3년 동안 93승을 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30승 정도를 했거든요. 또 승률로 따지면 7% 정도, 복승률 따지면 15%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는 기수입니다. 한 달 동안의 푸르칸 기수를 판단한 결과는 뭐냐면 일단 53짜리의 부담량을 탈 수 있는 기수입니다. 근데 최근 보니 체중을 빼가지고 52의 부담량이 있는 마필도 타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52짜리, 53짜리는 무조건 타야 된다는 생각을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토니오 기수, 다실바 기수 이런 기수들이 원래 53짜리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53짜리를 타요. 이런 거 보면은 53짜리는 무조건 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푸르칸 기수가 키가 169cm입니다. 그러니까 다비드 기수하고 다실바 기수, 그 다음에 푸르칸 기수, 이 기수들 세 기수를 보면은 다비드 기수 의외로 체형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수로 따지면은 송재철 기수가 서울 기수 중에 가장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김태훈 기수랑 그 키하고도 비슷합니다. 169, 170의 키를 가지고 자세를 잡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몽키 자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가지려면은 되게 낮게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자의 길이도 짧게 못 밟습니다. 워낙에 키가 크기 때문에 등자를 약간 길게 밟는 경향이 있는 부분인데 근데 푸르칸 기수는 의외로 등자를 좀 짧게 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자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부진마를 타면서의 기승수를 보면은 등자의 길을 짧게 밟으면서도 바람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우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승 자세가 자세가 높은 거 아니야? 좀 상체가 뜨는 것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기수 출신이고 말들을 타는 기수의 자세 그리고 그 키에서 맞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성훈 기수가 키가 가장 작잖아요. 뭐 김혜성 기수랑 이런 기수들이 작는데 그 자세에서 바닥에 깔려야 되는 부분이 장치가 뜨면 안 되거든요. 근데 키 155, 169 이 기수하고 차이를 보시면은 푸르칸 기수는 자세가 상당히 낮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필 자체를 탈 때 보면 푸시하는 자세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데뷔전을 탔을 때 모습을 보면 스타트에서 푸시 자세가 약간 상체가 뜨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푸르칸 기수를 보면은 이 안토니오 기수와 다르게 안토니오 기수는 초반에 어깨 채찍을 막 때리면서 스타트를 받습니다. 먼저 앞선에 붙기 위해서. 근데 푸르칸 기수는 어깨 채찍을 사용하지 않고 말의 능력을 목을 밀어주면서 푸시를 하면서 앞선을 붙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경마는 무조건 스타트를 잘 봐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상대 부분하고 자, 일단 3코너에서 4코너를 접어들면서의 코너링을 보면 의외로
왼쪽이 등자가 약간 한 코 깁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등자가 약간 하나 짧고요. 요거는 이제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너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수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수들이 왼쪽 다리에 등자가 한쪽이 길어요. 그리고 오른쪽이 짧고요. 그러니까 코너링은 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요것도 의외로 잘합니다. 잘하고 또 라스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라스트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이 서울경마장의 주로는 라스트의 결승선에서 4코너로까지 바람이 붑니다. 라스트에서 이제 맞바람이 부는 거죠.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기수들이 엄청나게 자세를 낮게 하면서 추진을 하고 채찍을 때려야 돼요. 근데 요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자세가 의외로 좀 낮습니다. 170이라는 키에서 나는 그 정도의 이 낮은 중심이라면 할 수 있는 거고, 발가락부터 무릎까지의 접지력이라 그러죠. 말한테 딱 달라붙는 그 힘 자체도 제가 봐서는 어느 기수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완벽한 능력말을 타보지 않은 기수예요. 계속 뭐 인기 5위권 이하의 말들만 타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 추진했을 때 못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캡틴 브라보를 타고 우승할 때 모습을 보면은 추진하는 그 자세도 상당히 좋고 펜스에서 대놓고 채찍 때리는 모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수들은 거의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거의 오른쪽 채찍을 되게 잘 때립니다. 근데 왼쪽 채찍으로 가면은 약간 뭐 팔이 들리다던가 때릴 때 돌아오는 속도가 늦거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트리케이원은 프르칸 기수는 왼쪽 채찍 자유롭게 잘 쓰고 또 오른쪽 채찍도 바꿨을 때도 자유롭게 잘 씁니다. 또 프르칸 기수의 특징이 뭐냐면 팔이 길어요. 외국인 용병 기수들이 의외로 팔이 길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기수들은 되게 이제 팔이 좀 짧은 부분인데 팔이 길기 때문에 채찍을 때렸을 때 반응하는 것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중심을 잡는 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프르칸 기수가 정말 중심 하나 잘 잡아요. 이 기수들이 등자에 발을 밟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만큼 등자를 짧게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자를 밟는 발이 발가락으로 밟느냐 발바닥으로 밟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프르칸 기수는 발가락으로 이제 밟으면서 레이스를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부진말을 가지고 그렇게 탄다는 거는 상당히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말을 타면은 당연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발가락으로 밟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르칸 기수는 부진마든 능력이 자체가 안 된 마필이든 다 발가락을 밟으면서 레이스를 운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정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은 기술이지만 단점도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한국에 대해서 조교를 얼마만큼 소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한 달 정도 됐으면은 프르칸 기수는 조교사들이 직접적으로 태워주지 않습니다. 조교사 통역이랑 조교사를 찾아가서 자기가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 말은 내가 탔을 때 우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을 조교사를 찾아가가지고 조교사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말은 제가 한번 조교에서 한번 타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프르칸 기수가 정말 자신감이 있다면 뭐 어마어마나 뭐 이런 마필들 뭐 라운 시리즈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교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조교사님 뭐 음료수 하나 사가 드리면서 조교사님 이 말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타면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조교를 한번 타볼게요. 이런 멘트를 날려야 됩니다. 예전에 문세영 기수, 뭐 이현종 기수, 뭐 서승훈 기수, 지금 잘 나가는 기수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지금 뭐 처음 탔을 때 누가 말을 태워줍니까? 안 태워줍니다. 초반에는 조교사를 직접 찾아가서 내가 직접 조교를 해보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런 멘트를 날려줘야지만 조교사들이 조교를 시키고 기승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한국 경마는 에이전시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에이전시가 있어가지고 에이전시가 다 섭외해가지고 기수가 말을 타지만 우리나라는 기수가 직접 에이전시도 해야 되고 직접 조교도 해야 되고 직접 실기승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말을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골인하고 나서 하마대에서 내리고 나면은 조교사들이 그냥 뭐 화나서 막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직접 탔을 때의 느낌 자체, 뭐 조교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탔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이런 어필을 많이 해줘야지만 말을 태워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했던 외국인 용병 기수들, 리쿠야스 이런 기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다 어필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프르칸 기수가 좀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린 기수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기승술이라면 한국에서 분명히 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필을 잘해야 됩니다. 프르칸 기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통역한테도 확실히 말해가지고 통역이 좀 설명을 해주고 또 어필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